안녕하세요.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사연 시작해 볼게요. 제가 이 작은 백반집을 운영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. 처음엔 큰 꿈을 품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상이 되어버렸죠.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실 때면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곤 했어요. 그날도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어요. 오후 2시쯤 되어서 손님들이 거의 없을 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부부가 들어오셨어요. 어서 오세요. 몇 분이세요? 제가 인사를 드리자 할아버지가 조금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. 둘이요. 제일 저렴한 걸로.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. 할머니는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고요.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뭔가 마음이 찡했어요. 평소에도 어르신들이 오시면 밥을 좀 더 푸고 반찬도 넉넉히 드리는 편인데 이 두 분은 뭔가 특별히 더 신경이 쓰였어요. 네, 이쪽 테이블로 앉으세요. 오늘 김치찌개가 특히 더 맛있어요. 두 분을 안쪽 테이블로 안내하고 김치찌개 정식을 준비했어요. 평소보다 밥을 좀 더 넉넉히 푸고 밑반찬도 여러 가지 더 올려드렸죠. 김치찌개도 건더기를 많이 넣어서 끓여드렸고요. 음식을 가져다 드리니 두 분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.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고맙습니다를 연발하셨고 할머니는 정말 맛있어 보인다고 하셨어요.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. 두 분이 드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정말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드신 것 같았어요. 밥 한 숟갈, 김치찌개 한 숟갈을 드실 때마다 너무 소중하게 드시는 모습이 마음에 깊이 박혔죠. 할아버지는 김치찌개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고 할머니는 밑반찬을 하나하나 정말 천천히 드셨어요. 식사를 마치고 나서 두 분이 계산을 하러 오셨는데 그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.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지시는데 동전들이 몇 개 나오더니 할머니도 작은 지갑을 꺼내서 구겨진 1,000원짜리 2장을 꺼내셨어요. 두 분이 가진 돈을 다 합쳐도 3,000원이 전부였어요.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보시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되셨어요. 할머니는 그 순간 눈물을 훔치기 시작하셨고요. 할아버지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. 죄송합니다. 3일째 굶고 있어서 신세 좀 졌습니다. 지금 가진 게 이게 전부라서 우선 이거라도 받아주세요.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. 3일째 굶고 있다는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죠. 두 분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,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에요, 괜찮습니다. 그냥 가세요.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저희 여기 옆 골목에 청송빌라 지하에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. 꼭 갚으러 올게요. 할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계속 감사하다고 하셨어요. 청송빌라는 제 가게에서 골목 하나만 돌면 나오는 곳이었어요. 두 분이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.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두 분 생각이 났어요. 3일째 굶고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.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로 갔어요.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봤죠. 돈을 직접 드리면 자존심이 상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그래서 반찬들을 넉넉히 싸서 갖다 드리기로 했어요. 김치찌개를 큰 통에 끓이고 밥도 넉넉히 지었어요. 그리고 멸치볶음, 시금치나물, 콩나물 무침, 계란찜까지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았죠. 마지막에는 과일까지 몇 개 챙겨서 큰 봉지에 담았어요. 오후 2시쯤 청송빌라를 찾아갔어요.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어요.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좁고 어두워서 조심스럽게 내려갔죠. 문 앞에 서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. 안녕하세요. 어제 백반집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드리니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.
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는데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. 어머, 사장님이 왜 여기까지? 돈은 아직. 아, 그게 아니고요. 반찬 좀 만들어서 갖다 드리려고 왔어요. 괜찮으시면 받아주세요.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. 안으로 들어가자 생각했던 것보다 방이 훨씬 더 좁았어요. 단칸방이었는데 그 안에 이불 하나와 작은 옷장, 그리고 조그만 텔레비전이 전부였어요.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방 안 곳곳에 놓여진 것들이었어요. 벽 한쪽에는 낡은 상장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고, 작은 책상 위에는 두툼한 앨범들이 놓여 있었어요. 그리고 텔레비전 옆에 작은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, 그 액자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어요. 그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에 이 노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, 그 사진 속에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. 바로 제 부모님이었죠. 이 사진 속 이분들.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니 할아버지가 제 쪽을 보시더니 이야기하셨어요. 아, 그거 우리가 공장할 적에 찍은 사진이에요. 우리가 아끼던 직원들이랑. 아는 사람이에요?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물어보셨어요. 네. 이분들 제 부모님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? 어머나, 세상에 이럴 수가. 할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시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. 할아버지도 놀라시면서 저를 바라보셨죠. 정수 아들. 정수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. 아이고.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. 그때 어려서 기억도 안 나지?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이 두 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어요. 부모님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었죠.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시다가 큰 실패를 겪으셨어요. 그때 빚도 많이 지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이 두 분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거예요. 할아버지는 그 당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부모님 두 분 모두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. 아버지는 생산직으로, 어머니는 포장과 사무 업무를 맡으셨다고 들었어요. 그뿐만 아니라 두 분이 우리 부모님을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셨다고 해요.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은 못하지만 사업으로 쫄딱 망해서 모든 걸 잃고 절망하던 저희 부모님에게 공장, 한 켠에 작은 방도 내어주시고 일자리도 주셨다고 해요. 그때 제가 3살 정도였는데 할머니가 어머니와 같이 저를 돌봐주셨다 하더라고요. 저희 부모님도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셨어요. 부모님도 나중에 조금씩 자리를 잡고 나서 이 두 분을 찾아뵈려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어져서 많이 아쉬워하셨어요. 제가 너무 어릴 때라 두 분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지만 부모님이 자주 말씀해 주셔서 두 분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은인이신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. 할아버지, 할머니가 그럼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들이셨군요.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.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 할머니가 물으셨어요. 정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? 미순이는? 저희 부모님 이름이었어요. 저는 그 순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.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? 할아버지, 할머니. 저희 부모님은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. 그 말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면서 울기 시작하셨고 할머니도 끝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. 아이고, 우리보다 먼저 갔구나.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시면서 계속 우셨어요.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. 이 두 분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, 그리고 부모님이 이 두 분을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.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. 그래도 정수 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정수랑 미순이가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준 건가 보다.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저를 보셨어요. 정말 내 아비를 꼭 닮았구나. 어릴 때는 말썽만 피우더니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컸구나. 할아버지,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지내고 계세요? 예전에 공장도 하셨는데.
제가 물어보니 할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. 공장이 문을 닫은 지 오래됐단다. 그 뒤로 계속 어렵게 지내고 있지. 할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.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돈을 다 대줬어. 그런데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병원비로 남은 돈까지 다 썼지. 아들 먼저 보내고 우리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. 그 뒤로 정말 힘들게 지내고 있어. 두 분의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젊은 시절 남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. 그날부터 저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도 함께 다니고 필요한 것들도 사다 드렸죠. 처음에는 두 분이 미안해 하시면서 사양하셨어요. 하지만 제가 계속 부모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조금씩 마음을 여시기 시작하셨어요. 특히 할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정말 좋아하셨어요. 어릴 때 저를 많이 돌봐주셨던 기억이 있으신지 저를 보시면 항상 웃으셨어요.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죠. 네가 요만했을 적에 정말 예뻤어. 미순이가 너를 업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. 미순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정말 소중한 아들이라고 늘 자랑했어.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. 두 분이 저에 대한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두 분이 제 백반집에 오신 것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. 만약 그날 두 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런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. 그리고 부모님의 은인이셨던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고요. 요즘은 두 분 덕분에 제 백반집도 더 따뜻한 곳이 된 것 같아요.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게로 종종 오시거든요. 다른 손님들도 두 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가끔은 두 분과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세요. 특히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이 오시면 옛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세요. 이제는 두 분이 제 인생에도 소중한 분들이 되었어요.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.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백반집에 나갈 때도 두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.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. 할아버지가 갑자기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셨는데 그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. 이게 뭐예요, 할아버지?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신세를 많이 졌잖아. 조금씩 모아둔 거야. 받아줘.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두 분이 어떻게 이 돈을 모으셨을까 싶어서요.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면서 조금씩 모아두신 돈이었어요. 할머니도 가끔 동네에서 간단한 일거리를 하시면서 번 돈을 보태셨고요. 할아버지, 이건 받을 수 없어요. 다시 가져가세요. 하지만 할아버지가 완강하게 거절하셨어요. 아니야, 꼭 받아줘야 해.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.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의 자존심이야. 저는 그 돈으로 좀 더 보태서 두 분께 따뜻한 겨울옷을 사드렸어요. 두 분이 새 옷을 입으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. 이렇게 좋은 옷을 언제 입어봤나? 정말 고맙다. 할머니가 거울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 같아서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. 요즘은 두 분 덕분에 제 백반집에도 변화가 생겼어요.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. 할아버지, 할머니가 계시니까 다른 손님들도 더 편안해 하시고 가끔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해요. 특히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이 두 분과 친해지시면서 자주 찾아오시게 되었어요. 이제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세요.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요.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가면 하루가 즐거워져요.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
요즘 할아버지는 가끔 젊은 시절 창업 이야기를 해주세요.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작은 공장을 일구어내신 이야기,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존경스러워요. 사업이라는 게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야. 함께 일하는 사람들까지 생각해야 해.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.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거야. 이런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 백반집을 운영하는 철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.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진정한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졌거든요. 실제로 이제는 제 백반집 이 동네에서 꽤 소문이 나고 있어요. 음식 맛도 있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. 할아버지, 할머니가 계시니까 어떤 손님이 와도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이제 1년 반이 넘게 두 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인생의 지혜, 사람에 대한 사랑,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,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.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공허함이 이제는 많이 채워진 것 같아요. 할아버지, 할머니도 제가 있어서 많이 행복해하세요.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. 할아버지가 가끔 말씀하세요. 인생이라는 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. 우리가 젊었을 때 정수를 도와준 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왔어.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선한 일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느끼게 되었어요. 그리고 저도 앞으로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두 분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었어요.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언젠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두 분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사실 제 나이가 좀 많이 늦기는 했지만 정말 그날이 오면 두 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따뜻해져요. 앞으로도 저는 이 백반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어요.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.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.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